마오쩌둥이 썸 타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당에서 도시락 싸들고 말렸지만 끝까지 우겨서 네 번째 부인인 장칭이랑 결혼한 다음에 만나서 배 아프지만 포기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왕광메이입니다. 왕광메이에 대해서는 위쪽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에 의해 권력을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되죠. 바로 류사오치였습니다. 당시에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중국 공산당 국방위원회 주석 이렇게 세 가지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이 총서기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방위원회 주석인데요. 이거 없이 주석되면 못 버텨요. 덩샤오핑도 그랬지만 후진타오 시대까지 제일 마지막에 내려놓는 것이 국방위원회 주석 자리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마오는 계속 운동만 했습니다. 세 가지 반대운동, 사청운동, 머머운동, 그 중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는 대약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약진 운동으로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류사오치에게 국가주석,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양보하게 됩니다. 류사오치는 주석 자리에 오르자마자 일단 백성들이 배를 채워줄 정책들을 펼쳤어요. 이때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된 후르쇼프는 스탈린 격하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레닌 옆에 있던 스탈린의 시체까지 이장시켜버려요. 소련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마오쩌둥은 자신이 죽은 뒤 상황을 보는 듯 했는데 심기가 많이 불편했죠. 가만히 있을 마오쩌둥이 아니죠. 1964년 3월 3일 오랜 신복인 린비아오를 조용히 불러 이런 말을 합니다. 소련의 후르쇼프가 나와서 다 뒤집어지는데 중국은 누가 후르쇼프가 될 것 같아? 나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린비아오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집에 오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죠. 순간 그는 아차 하면서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는 또 한 차례 큰 정치투쟁이 다가옴을 직감했죠. 스탈린의 후계자가 후르쇼프였고 중국은 현재 류사오치가 주석이었기 때문에 마오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았죠. 2달 뒤 열린 중앙공작회의에서 마오쩌둥은 후르쇼프를 수정주의라고 비판합니다. 마오쩌둥은 류사오치를 중국의 후르쇼프로 정의하고 서서히 제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사실 문화혁명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예난 시절 정풍운동 때 친소파인 왕밍 등을 와해시키려고 말단 자리에 있던 류사오치를 2인자 자리에 발탁했어요. 류사오치는 당기호 등을 수정해서 마오쩌둥 사상을 정의해 절대 권력을 확보해준 거죠. 어쨌든 오랜 권력 투쟁을 거쳐서 정상에 오른 마오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당해 12월 26일 71세 생일잔치에 직접 초대장을 돌렸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바이갈 한 병 마셔버려요. 내가 아직도 주석인데 누군가가 나를 밀어내려고 한다. 이튿날 그는 전화를 돌려요. 어제 한잔하고 한 말이니 없던 걸로 해라. 그런데 첨버다등 신복들은 마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1월 14일 사청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지시하죠. 류사오치도 적극 호응하고 자신의 부인을 직접 파견해요. 왕광메이는 도원 경험을 만들어내며 맹활약을 해요. 에라, 일단 멈춰봐라. 확실한 거 준비할게. 류사오치도 혁명 원로였기에 추종자들도 적지 않아 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965년 11월 10일 무명 인사였던 야오원 위안이 문해보에 새로 편집한 역사극 해섭학원을 평가한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해섭학원은 베이징시 부시장이면서 명사학자인 우환이 창작한 신편 역사극으로 명나라 때 청백리였던 해서의 정신을 배우자는 마오쩌둥의 요청에 호응한 역사극이었습니다. 마오도 처음엔 이 극을 높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환은 장칭을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장칭은 마오에게 여보, 해섭학원이 당신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여차여차 보고를 하죠. 마오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장칭은 중앙선전부 등을 찾아가 잘못된 것이니 비판할 것을 요구하나 다들 무시해요.
호국마마께서 정치에 간섭하시려나? 그러고 말았죠. 베이징에서 힘을 얻지 못한 장칭은 마오의 신복들을 통해 상하이에서 야오원 위원을 만납니다. 논평은 마오의 지시와 장칭의 검수화에 쓰여진 것이었죠. 이 논평은 문화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가 있는 베이징의 매체들과 인민일보 등이 게시를 하지 않는데 베이징시는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독립왕국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장칭의 전략은 우한, 그 다음엔 펑전, 마지막으로 류사오치 주석을 겨냥한 것입니다. 엄청난 논란 속에서 우한, 장칭 등도 실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을 찾아내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칭 등은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를 바랐습니다. 1966년 5월 16일 5.16 통치를 발표해 기존의 평전 등에 대해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리고 첨보다, 강성, 장칭, 장춘치유 등으로 구성된 문혁영도 소조를 새롭게 구성하죠. 5월 18일 린벼오는 한 연설에서 온갖 우상화와 아부를 다해요. 마오 주석은 천재이고 마오 주석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맞다. 1966년 5월 25일 강성 등의 후원하에 베이징 대학의 젊은 철학과 여성 당석이 내위 앉는 베이징 대학과 베이징 시위를 반당 분자라 고발하는 대자보를 써서 붙였습니다. 당연히 마오쩌둥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후 직접 칭화대학교 부속 중학교를 방문해 격려해요. 이 학교에서 처음 홍위병이 결성됩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홍위병 조직이 만들어졌고 대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합세합니다. 학교의 모든 간부들, 교수들을 적이라고 정의하고 모욕적인 투쟁을 전개합니다. 비판 대상자는 목에 명패를 걸고 조리 돌림, 구타, 머리 깎이기, 고깔모자 씌우기, 제트기 형벌 등의 형벌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지나친 운동을 억제하기 위해 류사오치는 공작 소조를 파견하는데 홍위병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1966년 7월 16일 마오쩌둥은 공작조의 핍박을 받은 학생들을 위문하면서 류사오치를 맹비난하고 공작조도 결국 캐치합니다. 1966년 7월 29일 인민대회당에서 만여 명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의 자아 비판이 거행하는데요. 막판에 무대 뒤 커튼이 열리면서 마오쩌둥과 저우언나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환호를 하고 류사오치는 경악했습니다. 류사오치도 항복하고 모든 권력에서 물러나게 되고 허름한 초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8월 8일 인민일보의 마오쩌둥의 짧은 논평 사령부를 폭격하라 나의 대자보가 실렸고 문화대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8월 22일 마오는 홍위병이 뭐라든 태클을 걸지 말라는 내용의 교시를 하달하자 더욱 날개를 달아주죠. 전국의 홍위병들은 마오쩌둥 사상을 찬양하고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 낡은 인습을 타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불상 같은 문화유물과 유적뿐만 아니라 공자묘, 소림사, 명나라 황제묘까지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파괴해버렸습니다. 지식인들은 더러운 아홉제로 불려 무조건 투쟁의 대상이 되었고 장제스의 국민정부에서 요직을 맡았거나 해외에 친지가 있거나 등등 모두 비판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산에서 북쪽을 바라만 봐도 빨갱이, 울릉도에서 일본 쪽을 쳐다봐도 친일파라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진핑의 아버지인 시중신도 파면되었고 누나는 홍위병들의 핍박에 자살합니다. 자유를 얻은 홍위병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마오쩌둥은 천안문 광장에서 총 8차례를 거쳐서 약 1200에서 1300에 달하는 전국에서 올라온 홍위병들을 접견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된 마오의 어록집을 들고 다녔으며 무조건 마오 주석이 가르침이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정당화했습니다. 이미 장칭에 의해 장악된 문화예술계는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가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못해낸 일을 마오가 해낸 것이죠. 류사오치 등을 계획대로 제거한 마오쩌둥은 3년 만인 1969년에 문화대혁명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장칭을 포함한 4인방이 실세 권력으로 등장하면서 결국은 1976년 마오쩌둥이 죽으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선 장칭은 나는 마오쩌둥의 개였다라고 했는데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부탁합니다.